내일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탄핵 심판이 예정이 돼 있죠. 어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의 핵심 인물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공소장과는 180도 다른 진술을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홍장원 전 1차장,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영식 주심재판관이 홍장원 차장에게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검거를 요청한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 다 기승전결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써놓은 순서나 이런 게 그래서 그래요. 검거를 또 요청.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하고 무슨 억하 시점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일부러 이런 거를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을 주신문 사항에서도 검거 요청 얘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거 요청했어요?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10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는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 나온 증인들 가운데 가장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제 홍장원 제1차장의 저 증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 변호사로서 아까 정영식 주심재판관의 저 검거 메모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계엄 관련돼서 어떤 주어진 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다 임무가 있는 거죠. 저분의 경우에는 사실 임무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여러 번 본인이 주도적으로 또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다는 말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왜곡해서 이해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다면 과연 이분의 이게 들은 대로 또는 기억 나름대로 진술한 것인가에 대해 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검거 지원이라고 검거자를 쓴다 안 쓴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수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싹 잡아들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경우에는 뭐 놀라서 되물었거나 누구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대통령과 본인이 포즈가 있다래요. 약간의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이 무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아무리 놀랐어도 누굴 잡아드립니까라고 해서 임무에 대해서 복명복처하는 것이 보통은 저는 기관에 있는 분들의 이 습성인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얘기해 준 것도 위치 추적을 얘기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위치 추적을 본인이 생각할 때 검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본인이 메모장에 왜 적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던 부분은 메모장을 쓴 이유가 굳이 왜 써가지고 그것도 오해 소지시 검거 지원이 아니고 검거 요청 이렇게 썼는가 이 말은 뭐냐면 정 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불필요한 메모장을 남긴 거 아닌가. 따라서 메모장 남긴 목적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각자 이해를 하겠죠. 또 하나는 박선원 의원과 이분이 접촉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국정원 어쨌든.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본인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주심 재판관이 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그 발언이 달랐던 건 대통령이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냐. 그렇게 기억한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명단 불러줬다. 윤 대통령 직접 얘기하면서 홍장원 차장에게 전한 건 계엄이 아니라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고 한 거다. 근데 홍장원 차장 어제 헌법재판소 나오면서 아니 그 계엄 중요한 당일에 왜 갑자기 그 시간에 간첩 얘기를 한다고? 라고 반문을 기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홍장원 차장을 겨냥해서 진술이 계속 바뀐다. 법원이 거짓말을 인지하게 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 수 있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한 이야기들이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여권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뭐 세부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일관돼서 계속해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당일에 전화를 해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란 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또 소통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명단이 있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세세한 부분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특히 이제 계엄이 선포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 그때 얼마나 정신없고 또 충격적인 상황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기승전결이 맞춰져 있는 것 기대하는 것이 더 어렵고, 만약에 이 메모가 너무나 완벽하게 뭐 기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나중에 조작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었던 그날 전화를 해서 계엄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뭐 격려 차원이나 뭐 간첩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나 이런 증언 부분이 앞으로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핵심 논점이었던 대통령의 정친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누구 체포하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 체포 지시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윤 대통령 어제 저희가 속보로도 만나봤지만 마치 호수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관련이다. 분명히 어제 탄핵 심판에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라,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 상황이 잘 기억 안 난다. 이 얘기를 검찰 진술도 진술이고, 특히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 참모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근데 같은 인물의 두 가지 다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이미 검찰에 이제 진술 조서를 갖고 있고 신문 조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신문 조서에 저런 내용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현장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수방사령관의 부관이 진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에서도 그 부관이 진술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당시 그날 긴박한 심야 시간에 대통령과 3번인가 4번 정도의 비화폰으로 통화한 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할 동안에 체포나 해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안부를 물었을까요? 아니면 언제 날 잡아서 식사하자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3번, 4번 정도 비화폰으로 수방사령관에 출동한 사람과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야죠. 저는 저기서 아마 어제 나왔던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방사령관이 당시 현장에서는 뭐냐면 가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체포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체포는 누군가를 잡아서 데리고 와서 조사하는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체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착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끌어내고 해산하라는 것은 받았지만 체포는 없었다는 걸로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미 홍장원 차장에게 메모를 통해서 14명인가 15명의 명단을 불러준 사람이고 그 통화 내역이 확인되어 있고 양측 간의 이야기는 비슷하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추측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단이 분명히 존재했고 체포의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하고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김영현 장관한테 받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고 그게 저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본다면,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호수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러면 본인이 당시 당일날 긴박할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 3차례 4차례 비화폰은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홍장원 차장한테 격려하려고 해외 순방 갔을 때 국정원이 우리 경호에 도움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은 정확히 간첩 잘 잡으라는 얘기를 했다고 간첩 잘 잡으라는 이야기를 그 야심한 시각에 계엄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긴박한 상황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아이 간첩 잡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밝혀야 될 문제를 이제 대통령은 부인하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저분들이 저길 갔겠습니까? 저분들이 계엄 때문에 가서 수십 년 복무했던 대한민국의 장군이라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잃어버린 분들인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 집무실 책상에 있는 더 벅스 스타비어라고 하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진다고 하는 그 정치인다운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탄핵 심판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특히 논점이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각기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얘기가 정리를 해봤다면요.